안녕하세요. 마마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유아의 그림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7살 유아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7살이고요. 만으로 6살. 딱 6살이 됐어요. 이 친구는요, 선생님이 신체적인 조절 능력, 전반적인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집중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런 유아예요. 이 유아가 그린 그림을 먼저 좀 보고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대화 나눠볼게요. 자, 집과 나무와 사람이 그려져 있고요. 추가로 고양이와 헬리콥터가 그려있는 그림이에요. 자,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유아의 나이가 7살이라고 그랬어요. 자, 7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좀 아쉬운 그런 그림입니다. 자, 우선 먼저 사람 그림을 좀 볼게요. 저런 사람의 그림을 두 종류라고 이야기해요. 머리에서 몸이 생략되고 머리에서 팔과 다리가 나와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은 사람을 인식하는 초기의 그림으로 많이 이해하거든요.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7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맞지 않는 그림입니다. 한참 어린 수준의 그림이에요. 두 종류의 그림은 발달적인 지체, 의심해 봐야 되는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집 그림을 보면 내부를 그렸어요. 그리고 내부 안에는 TV를 보고 있는 아빠를 표현했습니다. 집의 안에 내부를 표현했다는 부분 때문에 생각의 방향이 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유아이지만 우울 감정도 어느 정도 생각 좀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나무 그림 볼게요. 직사각형 모양의 뚜렷한 기둥과 3개의 가지와 가지 끝에 잎, 이렇게 단순화돼서 나무가 표현되어 있는데 가지 끝에 잎이 달려있는 형태의 나무, 수감이 없죠? 네.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못해요. 내가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헬리콥터에 사람 그렸고요. 고양이 그렸어요. 헬리콥터와 고양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으냐면 관심사요. 지금 고양이에 관심 있고요. 헬리콥터라고 하는 특정한 사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눈높이에서 자기 수준에서 아직까지도 사물과 대상과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자,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 그려주세요, 나무 그려주세요, 사람 그려주세요 라고 의뢰를 했고요. 7살 유아쯤 되면 사실적인 그림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그 사실에 맞는 색도 표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그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 그림에서 4살, 5살 이 정도의 발달 수준이에요. 요즘엔 빠른 친구들은요 3살 때도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 그림을 보니까 인지적으로 발달이 조금 늦었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2번째 우울감정도 확인이 됐고요. 자, 3번째 다른 사람의 반응에 맞춰서 나를 반응할 줄 아는 친구이구나 하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자, 사회적인 민감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회적인 민감성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를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 친구에게는 발달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한번 의심이 되고요. 인지적으로는 발달이 많이 떨어지는데 대인관계하고의 관계 맺는 사회성에서는 조금은 인지적인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물론 자기 나이 또래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고양이라든지 헬리콥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그림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고 그 외에 나머지는 신경 안 쓰는구나 하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어느 수준의 어떤 성격의 어떤 방향의 아이로 봐주면 좋을까요? 네, 우선 3살이나 4살의 발달 단계에 있다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7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맞춰서 뭔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훈육하고 질책하면 이 친구 갈 곳이 없어집니다. 4살이나 5살 수준에 맞춰서 설명해주고 기대해주고 알려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적인 관계에 민감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유리한 게 어떤 거고 불리한 게 어떤 건지 알아차리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지적인 수준까지 높이 평가하면 안 돼요. 네. 인지적인 수준은 떨어지는데 사회적인 민감성이 좀 높은 친구다라고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지적인 떨어지는 부분에 맞춰서 사회적인 민감성 부분을 등한시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우울 감정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취급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그 아이하고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고 하는 모습 필요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어 하고 흥미 있어 하는 거에만 주의를 기울이고요. 그 외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폐의 징후와 비슷한 징후가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자폐라고 제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관심이 없는 부분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계속 발달의 불균형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 확장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헬리콥터, 고양이에 관심이 있어요. 고양이에 관심 있는 유아에게 전반적으로 동물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시켜 줄 수 있고요. 헬리콥터에 관심이 있는 유아에게 탈 것에 대한 쪽으로 탈 것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시켜 줄 수 있고요. 탈 것에 대한 관심은 교통기관이나 일상의 편리함으로까지 관심을 확장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유아들의 특징이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떤 한 가지에 꽂혀서 한동안 거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기회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기회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관심사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친구도 이렇게 관심 있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장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확장을 시켜주는 노력을 옆에서 기울여 주는데 확장이 되지 않고 그 안에서 뱅글뱅글 맴돌아요. 그러면 한번 자폐 검사도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자폐인 유아였다면 훨씬 그 이전에 이상 징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아는 자폐 쪽보다는 관심사를 확장시켜주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발달적으로 조금 불균형과 지체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유아의 그림에서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를 찾아보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그림으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